안녕하세요. 뉴스 보는 TV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참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자영업자들은 한 집 건너 한 집 파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고 조기 대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따른 우리 노후 생활,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기초연금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은퇴 이후에 아주 최소한의 복지 제도이거든요. 이 기초연금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언도 적극적으로 해야 대선 경선 과정에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34만 2,510원이네요. 작년보다 2.3%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수급자 수를 보면은 약 736만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고 차기 대통령은 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수급 대상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2022년 대선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 30만 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기초연금 30만 원이면 부부가구 기준 60만 원이다. 나는 이 기초연금을 1인당 10만 원씩 다 올려서 부부가구 기준 80만 원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나도 4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기초연금은 인물별로 정책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의 인상액, 그 범위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나의 방향성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어떻게? 연금 액수 확대하고 수급 대상 역시 확대하고 이런 큰 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향성이 형성이 됐냐? 유권자의 비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전체 32%를 차지합니다. 2030 세대의 민심이 중요하다. 이들의 여론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20, 30대 다 합쳐봤자 전체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60대 이상이 32%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연금인데 줄이거나 수급 대상을 축소한다? 이거 생각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선 후보는 경선에 나가기 전에 기초연금을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부가맥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맥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조건이면 각각 20%씩 감액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부 같이 받는다고 왜 감액을 하냐? 이거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거죠.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받을 때 감액이 되거든요. 월 51만 원 정도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분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부당하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보험료 내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내 돈 타는 건데 왜 감액을 시키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애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감액제도 없애죠? 전체 32%가 60대 이상 유권자다. 때문에 너도 나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3년 전에 기초연금 공약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월 34만 원인 기초연금은 한 향후 5년간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률만 적용해도 5년 뒤엔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5월, 6월 대선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겠다. 이 공약은 사실상 공약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임기 2년 차 안에 40만 원 열겠다. 내 임기 5년 내에 월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액수도 액수지만 수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70%만 받고 있죠. 근데 왜 70%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다 주자. 돈이 조금 많은 분들은 세금 더 많이 냈지 않냐. 80%라고 안 주고 소득하위 70%는 주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반대로 이와 정말 반대로 소득하위 70%는 사실 먹고 살 만하다. 정말 소득하위 30%
20% 10%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소득하위 50% 이상인 분들은 그냥 주지 말자. 이렇게 또 제한된 지급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연금액의 액수를 다르게 하자. 그래서 소득하위 30%는 뭐 한 50만 원 주고 소득하위 50% 이하는 월 35만 원 주고 소득 기준별로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인 연령 상향 이 이슈가 분명히 제기가 될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 노인의 기준으로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기초연금 수급의 30%가 70세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 7.6조래요. 기초연금 수급자 한 30% 정도 빼면 연 7.6조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인 거죠.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 연령 상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지정한 거는 1981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 40년 정도 노인 연령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고령층의 신체적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고 이 노인의 법정 연령을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죠. 노동법상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입니다. 이미 소득 공백이 한 5년 정도 있는데 이 노인 연령을 70세로 늘리면 소득 공백이 10년인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노인들 뭐 먹고 사냐? 어떻게 10년의 공백을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하위 70% 기준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급을 확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다 주는 거예요. 고소득자라고 감액하지 말자. 다 주자. 형평성을 따지는 거죠. 소득하위 70%냐, 71%냐, 소득 확인하느라 행정비용 엄청 든다. 100%다 주면 모두가 다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산별 지급 강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지급액 좀 인상하고 그다음에 좀 소득 분위별로 이 지급액을 좀 차등해서 주자. 그래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기초연금은 절대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선별 강화 모델 너무 좋죠. 하지만 도입되기 쉽지 않다.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은 어떤 정책이든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기초연금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시할 기초연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정책 제언할 때 기초연금, 노인복지, 노후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또 이런 경선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